이걸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엉터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이 훨씬 똑똑합니다. 1분만 쓰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 빨리 질문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오늘 진짜 질문을 잘하셨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기술 유출, 마약, 국제 도박, 국제 범죄, 로맨 스캠, 보이스 피싱, 해킹. 아까 뭐 어떤 과장 나와서 해외 기술 유출 다 검찰에 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회법 이런 범죄는 다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정보는 수집 안 하고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당 민주당 출신 의원이지만은 반드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검찰에서 다 한다고. 그건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줘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정부 맞는 물론 말씀이십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대형 사건은 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해킹 같은 것은 지금 보십시오. 다 일어나잖아요. 이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함께 경찰과 기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놓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조수. 그래서 예. 우리 송석준 의원 진짜 오늘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는 그 국정 경험과 또 연세도 최고령자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님의 성함을 그냥 막 불러버리던데요. 박지원 위원님, 선배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 칭찬을 뭐 한 3번 이상 들으신 것 같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문제하세요. 네. 지금 저 이렇게 검찰이 우리가 칭찬합니다. 네, 서로 칭찬하면서 진행합시다. 네. 네. 갑자기 훈훈해집니다. 네. 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저는 칭찬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하셔갖고 위원장님은 껌껌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정정해 주시고 우리 당 의원님들 1분 더 주시는 건 못 봤는데요. 박지원 의원님 1분 더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신상 발언 다 주시고 우리 당은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발 좀 공정하게 해주시고 네, 제가 다시 잘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실 겁니다. 의혹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한 것은 의혹 부풀리기하고 뒤집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상설특검입니까? 내란 특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최혜병 특검도 5개 영장, 구속영장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에 지금 윤리성, 도덕성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저는 백혜룡 경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또 세관 직원이 진술을 번복한 거 보면 이것이 허구 소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약 수사를 하라고 동부지검에 보낸다고요?
업무가 분장되었지만 옆에 부에서 그 인천세관 마약 의혹 사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보낸다고요? 안봉건 띠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들어보니 거기에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쿠팡 사건은 뭡니까? 그 담당 검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그 민주당에 그렇게 뒤집고 싶은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사 아닙니까? 영장 발부 사실, 영장 집행 사실을 쿠팡에다 알려줬다, 수사 사실을 알려줬다, 이게 문지석 검사의 주장인 것 같은데 영장 정결했다며요. 그럼 윗선이 어떻게 합니까? 전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검찰이 부안해동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특검에서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지금 감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직무대행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감정의 그 국제 준칙의 합의가 원칙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기구마다 국제 기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1986년 이후에 모두 합의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러한 관행에 맞춰서 그 수사의 그 감정에 관한 준칙을 2022년 12월에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의혹 부풀리기에는 맨날 공익제보자가 나오는데 공익제보자라는 오세원 감정사 이분은 본인이 70일 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한 감정 건수가 1년에 14건이 60일이 넘었는데 그중에 12건이 오세원 감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한 의혹 부풀리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상설특검으로 가져가고 하면 계속해서 의혹만 자꾸 퍼집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안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야지 검찰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안수사권이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공판 송우 부장님 나오셨나요? 자 대통령 사건 지금 재판 정지가 다 돼 있는데 왜 기일 지정 신청 안 합니까? 검찰 입장도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헌법 68조 2항하고 같이 그 조화해서 해석은 안 합니까? 저는 그 공판을 그 공소를 유지하고 할 그 책무는 검찰에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아니 법원이 84조 한 줄 쓰고선 5개 재판을 전부 다 연기시켰는데 이거 기일 지정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또 재판 정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판검사 처벌법에다가 재판 정지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재판 정지해 보세요. 또다시 국민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무죄라는데 재판할 건 하고선 빨리 끝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홍판 송무부장님 헌법 84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검토 보고서 대검의 입장이 뭔지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기회 주시면 대검 입장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89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의견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89조, 84조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기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검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훈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자, 질의 앞서 차장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국감 내내 그리고 이번 올해 국감 내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은 검찰을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상하게 야당은
검찰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왜 검찰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답하기 어렵겠죠? 자,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익 공동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옹호했던 세력들이에요. 아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저지선을 검찰이 만든다고요? 그거 거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즉 쿠팡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서 위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민생을 파괴시키는 검찰의 행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그 검찰이 특활비 PPT 먼저 보시죠. 특활비 없어서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PPT.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중요한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약 수사 범죄 수사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민생 범죄 대응 어렵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은 계엄 사유로 들었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한다. 마약 범죄 단속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검찰 사건 처리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지금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7,000건입니다. 이 9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약 사건 이거 더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지금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 평균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네요.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2022년 1월 설 연휴, 그 다음에 2021년 9월 추석 연휴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 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털기. 참 별거 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정보교류 활동? 무슨 검사장이 정보교류 활동을 도대체 누구랑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그때 명절 때 떡밥 주는 건데 보면은 안동환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 지금 탄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떡밥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특활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위법하겠으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자, 취재를 계속 하셨으니 네.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아까 그 심우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 그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동부지검 재임 기간 중 전체 특수활동비 이제 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은 동부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포함, 수사관 포함해서 이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 수사 등 뭐 기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 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걸 이제 검사장 혼자서 이제 15% 셀프 수령 해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저희가 동부지검 명절에 집중해서 쓴 것과 연말에 몰아쓰기, 잔액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로 확정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일명 이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서
동부지검 휘하의 이제 수사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부터 포함해서 9개 수사부서 전체와 차장검사, 뭐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을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 털어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이게 이제 지급 사유와 이제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에 비공개 열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죠. 그때 내세웠던 사유가 이제 기밀 정보,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차차 보도를 통해 공개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료 정말 단 한 장도 없고요.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출 증빙 자료가 부디 공개 국회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검찰에서 이제 왜 이 지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놔두는 국고 횡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특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2021년 윤석열 총장 시절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네 하십시오.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찰의 보안수사 관련 통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 전체 건수와 명수, 그중 강제수사 건수와 명수, 소환 건수와 명수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별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안수사 건수 중에 조사한 건수, 서면 조사 포함입니다. 서면과 그 다음에 소환 조사는 따로 해주시고요. 이 조사 건수는 피의자 참고인별입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 임박 전 보안수사 건수와 명수 및 그 결과, 피의자 소환 등 수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구속사건 중에서 보안수사한 건수와 명수, 그 결과, 피의자 소환하는 등 수사한 내용. 그다음 네 번째, 현재 보안수사하고 있는 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장기 미제 현황,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2년 초과 장기 미제 내역, 그리고 보안수사 후에 불기소하고 기소한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중에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확증 편향, 그 다음에 제3자적 입장 이런 이유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 가장 확증 편향에 치우쳐서 제3자적 입장이 아닌 입장으로 수사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정치 수사들입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증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수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들은 특수부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형사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부를 내세워서 민생범죄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나 제3자적 입장이 아닌 검찰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그 보좌해 주시는 분들 지금 자료 잘 메모하셔가지고 요구된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료 제출 요구 드릴까요?
네, 1분간 네. 사용하면서 해주십시오. 노관석 그 차장님 아까 관봉권 관련해서 돈 다발 관련해서 그 돈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찰 결과 누가 감찰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자료를 쭉 요구했는데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발표까지 했으면 주셔야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검찰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일인데 자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그 공범을 불러서 그 조서는 미작성하고 밥을 먹입니다. 공휴일에 불러낸 날 그날 식사는 검사실에서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냈는지 냈다고 하던데 그 낸 자료 영수증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이 사람들을 불러냈고 그러면 그때 불러냈을 때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도소에는 식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비 제공 내역 이 내역을 제가 보니까 몇 번을 공휴일에 불러냈는지 저희는 체크해놨는데 그 자료를 그래도 갖고 있는 게 그쪽일 테니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식사비 영수증 내역 일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님은 CCTV 압수물 창고 CCTV 확인 여부를 자료로 네,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CCTV 확인 여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로는 통하지가 않네요. 제가 그런 구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인을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지 줄 수가 없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24년 12월 1일에서 5일 사이 오만찬 포함 일정 관련 계획 보고 및 결과 보고 사본을 주시고요. 이 12월 3일 교정본부 문건 관련해서 보안과에서 작성한 수도권 구치소 3,600명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을 주시고요. 분류심사과에서 작성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제도 현황을 주시는데 오늘은 대검 국감이지만 마지막 종감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유해서 좀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고정 배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검찰개혁 방안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을 폐지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는 편법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25년 10월 현재 대검, 고검, 지검 등에서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여 운행한 현황, 사용자, 차량 일지, 운전원, 운전원의 당초 업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세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한번 봐주시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검찰국에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요.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켰고요. 교정본부에는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을 점검하라라는 등 개헌 포고령 실행을 위한 불법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 묻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대검 과학부 수사부 산하에 허정, 호승진, 박근영 검사 등이
이 방첩사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방첩사는 미리 가 있으면 나중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다 하면서 선관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허정, 호성진, 박근영 검사 등이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에 출동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거나 내부 감찰을 한 바 있습니까? 예, 그 위원님 각종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예, 점검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예.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전혀 그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네. 박건영 과장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다 뭐 이 정도면 전화밖에 없고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 네.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연달아 전화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점심을 교정본부장 등 교정본부 간부 10여 명과 함께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오차는 결국 내란과 관련한 이 사전 지시를 교정본부에 내렸고 그거와 관련한 경력 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네. 법무부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내란 중요 임무 중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수용 현황 및 수용 여력을 박성재 장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 후에 삭제를 하는 증거인멸도 한 것이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는 교정본부 보안과 작성으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 또 하나는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작성으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 문건, 그러니까 전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서 수용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증인에게 묻습니다. 한밤중에 박성재의 긴급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않은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 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런 정황들은 결국 박성재는 23시 포고령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특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때 내란인 줄 몰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내란을 몰랐다고요? 불법 지시라는 걸 몰랐다고요? 이런 변명을 법률 전문가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검찰 선배로서 그런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가정적인 상황이고 특검에서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예, 특검하고 특검이 하늘 아래 특검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특검입니까? 우리의 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장관이 이런다는 게. 여러분의 선배이신데요. 그러면 검찰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지시대로 내란 가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 검찰은 제2방어선입니다. 국민이 무슨 적입니까? 적으로부터 제2방어선으로서 철통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감찰해본 결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통화했을 뿐입니다. 평소 아는 사이에. 그런 아니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신뢰가 찾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